넷플릭스 애나 만들기 개꿀잼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좀 약간 각색이 된 거잖아요. 참고로 애나 만들기라고 한국 넷플릭스에서 완전 핫했던 영어 제목으로는 인벤팅 애나거든요. 2013년도에 22살의 나이로 여기 맨하탄에 와가지고 자기 독일 상속녀라고 물려받을 돈이 62밀리언 달러가 통장에 있다고 뻥치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고 그냥 허세만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뉴욕 사교계 초엘리트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닌 실존 인물이에요. 22살에.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넷플릭스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기가 막힌 사기 행각들하고 또 애나 지인들이 보는 애나의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이거 듣고 애나 만들기 봐도 돼요. 충분히 됩니다.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또 애나 델비하고 또 저희 남편하고의 또 연결고리가 또 있어요. 또 저희가 이제 뉴욕에 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 살고 있는 저는 애나를 보면서 또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가명은 애나 델비이고요. 본명은 애나 소로킨이에요. 러시아에서 1991년에 태어났대요. 2007년에 애나 가족이 다 같이 러시아에서 작은 독일 마을로 이민을 가요. 원래 아빠는 러시아에서 트럭 기사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독일에 가서는 냉난방 사업을 운영을 하셨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되게 영세업자라서 애나한테 막 800 몇 억이라는 돈을 물려줄 만한 상속금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11년에 애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의 세인트 마틴 예술대에 입학을 해요. 혹시 이 학교를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학교가 또 그렇게 저렴한 학교도 아니더라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학비가 거의 5천만 원이던데 세계 3대 명문대 학교래. 여기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한국에서도 패션 공부하러 되게 유학 많이 가는 되게 유명한 학교래요. 근데 아무튼 부모님이 독일에서부터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연 중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22살일 때 파리에 가서 패션 매거진인 퍼플즈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한 달에 월급이 54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뭐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직속 상사가 퍼플즈의 편집장 올리비에. 이 사람이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이 사람 이름으로 파리 안에 있는 각종 뭐 패션 브랜드 행사, 뭐 이벤트 이런 데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애나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애나가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상류층의 삶을 좀 엿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원래 이름이 애나 소로킨인데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 패션위크가 열리게 됐는데 이제 올리비에가 물어본 거예요, 애나한테. 너 한번 뉴욕에 열리는 패션위크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이제 애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스 해가지고 이스타 비자로 이제 미국에 오게 돼요. 이 비자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똑같은 비자로 미국에 보통 오시거든요. 여행 허가서예요. 그래서 90일 동안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와서도 그 상사 올리비에 이름으로 맨하탄에서 열리는 이런 사교계 엘리트 파티, 이벤트 이런 데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애나가 여기 막 다녀보니까 뭐야? 여기가 파리보다 훨씬 친구들 만들기도 쉬운데? 뉴욕의 매력을 흠뻑 느껴요. 그리고 이때부터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이름은 애나 델비. 난 독일 출신이고 재벌가 상속녀고 25살 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신탁 자금이 있어. 뭐 많은 건 아니고 한 850억 뭐 그 정도?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애나가 말한 거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속닥속닥 전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태양열 사업한데 외교관이라는 말도 있던데? 파리에서 뉴욕에 전용기 타고 왔다던데? 속삭속삭 하면서 그 약간 뾰루퉁한 입술에 약간 헝클어진 듯한 머리 그리고 약간 셀린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뭐 구찌, 알라이아 드레스 뭐 이런 걸 입고 뉴욕 사교계의 혜성처럼 애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뉴욕 상류층들이 보기에도 약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애나를 봤을 때. 그녀를 알던 이제 뉴욕 사람들이 나중에 애나를 회상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애나는 입고 다니는 것도 꼭 뉴욕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 것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블랙 가죽 자켓을 여기저기 매치해 다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래 맞아. 애나는 걔는 억만장자처럼 입고 다니질 않았어. 그러니까 억만장자처럼 보였던 거야. 라고들 말을 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뉴욕 부자들을 봤을 때 이렇게 딱 그냥 옷만 보면 뭔지 모르겠어. 구찌, 루이비통 막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에르메스백 진짜 많이 들고 뭔가 되게 깔끔하고 예뻐 보여. 원래 찐부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 입고 다닌다고. 뿐만이 아니라 패션에만 식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술에 대한 식견도 꽤 그럴싸해서 사람들이랑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약간 알 수 없는 영어 액센트. 뭐 약간 말투가 어떠냐면 What are you wearing? You look poor. 이거 내 생각에는 액센트도 좀 페이크 같아. 아니 무슨 독일 출신이라며. 독일 사람들 저렇게 말 안 한다고.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 상속녀라고 했으니까 독일 사람이 하는 영어 액센트를 흉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성격도 되게 엄청 불친절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무례했대요. 그래서 뭐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진짜 백만장자든 지는 뻥이잖아. 뭐 아니면 뭐 어디 회장 할아버지 할머니든 신경 안 쓰고 지 꼴리는 대로 행동하고 지 꼴리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애나한테 매력 있다고 느끼고 신선해하고 흥미로워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애나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냥 나이 어린 싸가지 없는 애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800억 받을 상속녀라고 하니까 역시 돈이 많아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당당하구나. 역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또 애나를 곱게만 보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나를 처음에 몇 번 경험하고 손절친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애나가 처음 뉴욕에 왔잖아요. 그 첫 해에 이제 햄튼의 핫한 DJ가 참여하는 되게 그사세 파티가 열렸어요.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돼요, 애나가. 참고로 햄튼은 뉴욕에 있는 이제 롱아일랜드에 있는 맨하탄 부자 사람들이 휴가 보내러 가는 곳으로 되게 또 유명한 곳이에요. 이 파티의 DJ가 이날 L이라는 여성분이었어요. 본인도 되게 엄청 잘 나가는 되게 핫한 DJ였지만 남자친구도 되게 승승장구를 하던 사업가라 가지고 포브스가 선정한 30인 이런 데 들고 그런 남자였대요. 이제 L이 파티 열리는 곳 근처 숙소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누구세요? 보니까 파티 마케팅 매니저가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이렇게 자기 방문을 노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애나 델비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애나 델비라는 친구인데 이제 막 독일에서 뉴욕에 와가지고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하룻밤 너네랑 같이 지내면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대요. 엘이랑 같이 있던 친구들 2명이 이제 애나를 딱 보니까 애나는 또 이런 파티에는 또 처음 와본 거야. 약간 요렇게 입어야 되는 이 해변가에서 열리는 파티인데 좀 애나는 요런 파티를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오버드레스 해가지고 옷을 입은 금발머리 여자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되게 뚱하게.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 보통은 뭐 Hi, how are you? 뭐 아니면 My name is Anna 뭐 이런 친근하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리얼 말도 한마디 없이 표정도 이러고 옆에 있더래요. 엘이 모르는 사람이랑 자는 것도 약간 꺼림칙한데 애나가 좀 너무 뚱하고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엘 옆에 있던 친구가 좀 약간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이제 그냥 인사치레로 너 드레스 되게 예쁘다 라고 칭찬을 해줬더니 애나가 뭐라고 했냐면 땡큐 뭐 고마워 뭐 이것 아니라 앞뒤 말 하나도 없이 발렌시아가 너무 재수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엘이랑 그 DJ 엘이랑 친구들이랑 오케이 바이 그 매니저랑 가고 셋이서 막 빵 터졌대요. 쟤 왜 저래? 키키키 웃으면서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애나를 따라했대. 이렇게 하루 종일 스타벅스 셀린 익선동 보세 옷가게 약간 이러면서 나 같아도 안 재워준다 키키키키. 근데 아무튼 나중에 파티가 막 무르익던 와중에 아까 그 방문했던 마케팅 매니저가 다시 와가지고 엘한테 이제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야, 아까 내가 데려갔던 그 애나라는 애 있지? 그냥 같이 놀자 그러지. 걔가 사실은 독일 출신의 엄청난 상속녀야. 내가 뭐 아무나 데리고 왔겠어? 걔 파리에서 퍼플즈에서 잠깐 그냥 취미로 일하다가 이제 막 뉴욕으로 왔대. 같이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 이러면서 속닥속닥 한 거예요. 그래서 엘이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뚱하게 행동했던 것도 걔가 좀 유러피안이라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래요. 그렇게 막 안 돼 우리랑 못 자라고 면전에 대고 거절한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독일 상속녀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친해지고 싶었던 건지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도 브라질에서 온 이민자인데 나도 처음 왔을 땐 나도 친구가 없었지 그 맘 이해하지 하면서 앤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엘이 아까는 거절해서 미안했다고 내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에어 매트리스 있는지 물어볼 테니까 너 오늘 우리랑 같이 잘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안나가 눈썹을 이렇게 그냥 치켜 올리면서 No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엘이 그래 굿나잇 이러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이 다음날 아침에 커피 사러 나왔다가 주차장에서 애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주차장에 어떤 사람 차 안에 몰라 같이 여기 온 사람 차인가 봐?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날씨도 그날 되게 더운 날이었대. 인형처럼 이렇게 곤히 자고 있었대요. 차 안에서. 근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공포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대요. 엘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아니 무슨 몇백억 상속녀라더니 지낼 데가 없으면 햄튼에
호텔 엄청 많은데 뭐 아무데나 체크인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택시 잡아가지고 뉴욕시로 돌아가던가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친구 차에서 자고 있지? 이 더운 날에 하고 약간 소름이 돋았대요. 뭐 근데도 아무튼 엘이랑 애나는 그날 이후로 가끔 이제 연락하고 다니는 이제 사이가 된 거예요. 애나한테 여기 꼭 와라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공연하는 파티장마다 애나가 찾아오더래요. 그것도 혼자서. 사진 기사들 있죠. 클럽에서 알죠? 클럽에서 좀 놀아본 시스터 브라더들은 알 거야. 좀 핫하게 입고 그러면은 포토그래퍼 분들이 막 사진 찍어주시거든. 그런 거 막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나도 그 DJ 부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엘이 DJ가 끝나면 막 사진 기사 막 포토그래퍼 불러가지고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엘이 눈치를 깠대요. 아, 얘 이렇게 사진 찍혀서 여기저기 이제 그럼 올라가니까 이 맨하탄 씬, 얘 여기서 얼굴을 알리고 싶은 거구나 하고 눈치를 깠대요. 뭐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한 번은 엘이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에 참여를 했는데 엘이 막 인스타 같은 데 이제 올렸겠죠. 파리에 왔다 봉주루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애나가 그걸 보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야, 파리 왔어? 나도 패션 위크 왔어. 그러면서 나 파리 드 르브르 호텔에서 묵잖아. 나 이따가 여기에 저녁에 친구들 모아서 파티할 거거든. 너도 시간 되면 와. 그랬대요. 그래서 엘이 이제 패션 위크 끝나고 그 호텔 루브르에 간 거예요. 애나가 묵는 방에 파티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진짜 개 어색했대요. 애들끼리 막 다 말도 없고 뭐 음악도 없고 DJ이니까 얼마나 핫한 파티 많이 가봤겠냐고. 근데 진짜 이 파티는 진지 벌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애나가 독일에서 온 상속녀라고 했고 여기는 파리니까 그 쟁쟁한 독일 상속녀의 친구들 이렇게 많이 왔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나도 애나 오늘 처음 만났어. 나는 예전에 한 번 만났어. 다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분위기가 너무 좀 어색하고 그래서 엘이 나 핫한 DJ는 이런 분위기 못 참지 하고 그냥 나 먼저 갈게 이러고 일찍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띵공 삥꽁 삥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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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띵공 삥깡 삥깡 빵 하고 아침부터 막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애나가 펑펑 우는 거야. 나 지금 카드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신용카드가 막혔다고. 그러면서 자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엘이 뭐 얼마? 그랬더니 35,000유로만 빌려줘. 이게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국제 송금 있죠. 독일에서 오는 돈이 묶여있어서 그런다고. 그거 오는데 1주면 된다고 그러면서 와이어 트랜스퍼 is coming. 그래서 자기가 다음 주에 갚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막 호텔에서 자기한테 엄청 무례하게 굴었다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이 아니 35,000유로면 얼마예요 여러분? 4,752만 원. 미친 거 아니니? 미국판 4천만 땡겨줘인 거죠. 아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엘이 너무 황당해서 나 그런 돈 없어. 나 못 빌려줘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울다가 갑자기 우는 소리를 뚝 하더니 okay. What about your boyfriend? 그러더래요.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심지어 이 말투도 Can you ask? Could you? 너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 이것도 아니야. 한국말로 하자면 네 남친은? 약간 이런 말투죠. 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겼대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웃었대요. 웃으면서 너 진짜 내 남친이 네 호텔비를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러면서 거절을 했더니 애나가 Okay, fine.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둘이 손절.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절한 건 엘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이클 후프 황이라고 애나가 디너 파티에서 만난 중국인 남자거든요. 당시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뭐 항저우였나? 베이징인가? 아무튼 중국의 뮤지엄을 엄청 큰 거를 소유하고 있고 막 예술작품 수집하고 그러는 아무튼 엄청난 또 다이아 수저인 거예요. 재벌집 아들인 거죠. 아무튼 디너 파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마이클이 거기서 나 다음 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열리는 전시회 간다고 하니까 애나가 헐 나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면 안 돼? 근데 아빠가 나한테 화나가지고 지금 내 신용카드를 막아놨거든. 일단 네 카드로 호텔이랑 항공권이랑 같이 결제하자. 그래가지고 마이클이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긁었대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진심 잊어버린 것 같았대요. 정말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마냥 애나가 그 돈에 대해서 말도 한 번도 안 꺼내고 그냥 다시 만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대하더래요. 근데 실제로 마이클도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본인도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애나가 생일 파티했던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이클한테.
마이클 씨 실례지만 애나 씨 인스타그램에 그 저희 레스토랑 오셨을 때 찍은 사진에 같이 마이클 씨도 같이 태그가 되어 있길래 실례지만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그러면서 혹시 애나 씨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식당에서. 그래서 마이클이 이제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수표를 써줬는데 그게 그 수표가 안 되는 수표인 것 같아요. 애나 씨가 남겨준 개인 연락처로 저희가 몇 번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도무지 애나 씨랑 연락이 안 된다고. 생일 파티 했던 식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이 딱 이때 깨달았대요. 얘 상속녀 뻥이구나. 그래서 차단했대요. 그래서 손절. 이렇게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손절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애나에게는 수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특히 2013년에 애나 델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4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지금이야 팔로워 한 40만, 400만 이러면 팔로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2013년에 인스타 하셨던 분들 많이 없을걸요? 그때 막 이제 인스타가 막 이제 생기고 막 이렇게 떠오르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4만이면 되게 많은 숫자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또 팔로워 수가 많으니까 또 주변에서는 애나 처음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4만 명이라는 팔로워 수를 보고 또 와, 얘 진짜 독일 상속녀인가 보다. 팔로워도 엄청 많네. 얘 진짜 셀럽 같은 인플루언서인가 보다. 라고 더더욱 주변 사람들은 믿어갔죠. 그리고 2016년이 돼요. 애나는 어디 이런 또 파티나 이벤트 이런 데 다니다가 또 어디서 뉴욕 파크 애비뉴에 있는 매우 역사적인 교회 건물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을 주워들어요. 참고로 이제 파크 애비뉴는요, 뉴욕에서 굉장히 비싼 거리예요. 굉장히 멋있는 고풍스럽고 역사적인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파크 애비뉴라고 하면 그냥 그 이름 자체로 메리트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길가에 있는 이 거대한 교회가 부동산에 나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겠죠. 근데 애나는 완전 이거 애나 아니야? 파크 애비뉴 이퀄 애나 이러면서 딱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파크 애비뉴에 있는 그 건물 있지? 그 건물을 내가 개조해서 ADF를 만들 건데 사람들이 ADF가 뭐야? 애나 델비 파운데이션. 애나 델비 재단을 내가 만들 거야.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뉴욕에 이제 노브라고 되게 핫한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 1층에는 노브 레스토랑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호텔 룸도 한 몇 개 있을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전시회처럼 될 거야. 그래서 유명한 예술 작품들 내가 가지고 와서 감상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될 거지, 파크 애비뉴에.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야. 멤버십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한 그런 복합 공간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또 이걸 또 듣는 사람들은 약간 이걸 얘가 만든다고? 근데 프라이빗이라고? 나도 저기에 끼고 싶은데 그럼 애나한테 더 잘해야겠다. 혹은 내가 투자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크릿이야 뭐야. 원하는 거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대한 꿈을 브로셔까지 만들어서 갖고 다녔다고요. 자, 그리고 같은 해인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나 델비 스위스 은행에 60밀리언의 신탁 자금이 있다라는 가짜 재정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뉴욕의 로컬 은행인 시티 내셔널 은행에 찾아가요. A4 용지 출력! 내가 워드로 만든 나의 가짜 재정 증명서지! 하지만 진짜로 보이겠지? 은행에 가서 제가 델비 가문이라고 제가 독일 상속녀인데요. 일단 제 신탁 자금이 한 800 몇십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26살이 돼야 제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파크 애비뉴에 나온 저 교회 건물을 사고 싶습니다. 이미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신탁 자금을 쓸 수가 없으니 여기 시티 내셔널 은행에서 22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72억 제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시티 내셔널 은행에서 애나가 준비한 그 재정증명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죄송하지만 이걸로는 좀 증빙자료로 부족해서 저희 은행과는 거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애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들고 옆에 있는 다른 은행, 포트리스 투자은행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보통 뱅커도 아니고 그 이사급으로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72억만 땡겨주세요. 그랬더니 포트리스 투자은행에서는 그래요? 일단
대출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10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한화로 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 10만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대출 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만 보고도 아니 1억이 필요하다고? 뭐 무슨 법적 절차가 1억이 필요하지? 뭐 아무튼 근데 뭐 워낙 어마무시한 돈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뭐 2년 후에 내가 신탁 자금을 쓸 수 있다고 해도 통장에 800억이 있는데 그런 집안 사람인데 뭐 1억 못 내겠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애나는 못 내죠.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10만 달러요? 그거면 돼요? 오케이. 곧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다시 옆에 처음에 찾아갔던 시티내셔널 은행에 다시 가요. 가가지고 저기요, 저 아까 왔던 사람인데요. 일단 22밀리언 달러는 필요 없게 됐어요. 제가 알아서 조달할 수 있거든요. 다만 10만 달러 정도만 땡겼으면 하는데 10만 달러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죠? 저 은행에 800억 있는 여자예요. 아까 제 재산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스위스에 있는 그 저희 집안 델비 가문의 재정관리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분과 직접 통화하시면 돼요. 그분이 모든 걸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내셔널 은행 직원과 피터 헤네키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아니 그럼 뭐냐? 피터 헤네키가 누구야? 재정관리사가 어딨어? 상속금도 갯불 쥐뿔도 없으면서? 애나가 또 집에 가서 구글로 가짜 이메일 계정 만드는 법 피터 헤네키 at 델비 애널리스트 어쩌고저쩌고.com 이거 계정을 파가지고 그 시티내셔널 뱅커한테 안녕하십니까 델비 씨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짜 이제 문서를 보낸 거예요. 심지어 통화도 해요. 네, 제가 피터 헤네키입니다. 네, 아나 델비 씨 상속녀가 맞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나가 음성 변조의 말죠, 여러분. 그 옛날에 카카오톡에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로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투 나오는 거. 이거를 남자 성인 목소리가 되는 그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지가 얘기하는 거야. 네, 제가 피터 헤네키입니다. 안녕하신가요? Nice to meet you. 이러면서 그걸 속나요. 네, 그래서 10만 달러 대출 받았어. 너무 은행들도 허술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야, 신분 상승의 길이 뉴욕에서 너무 허술하다.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TMI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근데 이제 피터라는 사람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티에서 계속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고 복잡한 질문들을. 그리고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한참 동안 또 연락이 안 됐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피터 헤네키가 아니라 이름이 무슨 베티나 와그너? 뭐 약간 독일 이름인 것 같아. 다른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서 다른 목소리로. 그래서 피터 씨는 어떻게 왜 연락이 안 되죠? 했더니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분 피터 죽여버렸어. 왜냐면 피터 씨는 대답을 잘 못했거든. 빨리빨리. 아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1억을 대출 받았어요. 1억 2천을 시티내셔널 뱅크에서. 그리고 이거 돈봉투 들고 다시 옆에 있는 포트리스 은행에 간 거예요. 저기요, 제가 말했죠? 1억 금방 가지고 올 수 있다고. 1억이 돈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어서 272억 대출을 신청해 주시죠. 이러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포트리스에서 대출 진행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드디어 이상한 걸 발견했어. 아니 독일 출신 상속녀라더니 출생지랑 국적을 보니까 러시아예요.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스위스에 있다는 그 재정관리사 바그너 씨 얘기만 나오면 애네가 자꾸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냐. 바그너 씨 바쁜데 시차도 있고 그냥 나랑 얘기해라. 그러고 그런 행태가 약간 뭔가 좀 묘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꼭 그 바그너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애나가 돌연 지금 감히 절 의심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이랑 거래 안 해. 당신들 후회하게 될걸? 이러면서 대출 신청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인 2017년 2월에 그 신청비로 1억 줬잖아요.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한 6,800만 원을 돌려받아요. 대출 진행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빚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액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6,8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즉시 명품샵 가서 막 명품 막 지르고 뉴욕에 되게 유명한 이렇게 셀레브리티들 퍼스널 트레이닝 많이 해주는 이제 케이시라는 여성분이 있거든요. 이분을 고용해가지고 시간당 300불짜리 고급 PT도 받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가서 100만원짜리 머리 하이라이트 받고 속눈썹 연장하는데 50만원 쓰고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하탄 소호에 있는 하루에 400불짜리 5성급 호텔 11 호월드 호텔에 체크인을 해요. 그리고 거의 3달간 이곳에서 지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소호에 있는 11 하워드 호텔이에요. 물론 저는 400불을 주진 않았어요. 갑자기 예약해서 싸게 반값에 올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기를 내가 여기서 지내보니까
왜 이 호텔을 선택했는지도 이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작지만 되게 깨끗하고 예쁜 부티크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도 이렇게 막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되게 긴밀하게 직원들이랑 친해질 수가 있어, 일단.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1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12만 원이에요. 이거를 팁으로 그냥 턱턱 주는 거예요. 뭐 방으로 짐 옮겨준 직원한테 12만 원?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 직원한테 여기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직원이 저희 사실 호텔에서 운영하는 르크크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거기 예약 좀 잡아주세요. 하고 예약 잡아주면 12만 원 팁으로 주고 뭐 길 물어보고 12만 원 주고 그렇게 받으니까 직원들은 얼마나 신나고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겠어요. 계속 애나 옆에 있고 싶겠죠? 그렇게 팁 12만 원으로 호텔 직원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실제로 넷플릭스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네프라고 여기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어요. 나중엔 애나랑 친구가 되거든요. 진짜 찐친이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애나는 마치 특권의식을 즐기는 것처럼 절대 직원들한테 please 땡큐 같은 말을 절대 안 했대요. 심지어 되게 무례했대요, 직원들한테. 그래도 무조건 100불씩 팁으로 줬다. 뭐 직원이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직원들끼리 여기 1층에서부터 막 싸우고 난리가 났대요. 애나방 내가 갈 거야. 가면 무조건 12만 원 받으니까. 그리고 그때쯤에 레이첼이라는 새로운 친구도 얻어요. 이 친구는 애니티 페어라는 뉴욕의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친구가 레이첼이거든요. 호텔 직원인 네프랑 이 새로 사귄 레이첼이랑 둘이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들 막 네일도 시켜주고 속눈썹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맨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호텔에 원래 체크인을 하면 카드를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카드 정보를 호텔이 먼저 일단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텔에서 애나 카드를 먼저 받질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애나가 되게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난 독일에서 왔는데 지금 내 카드가 지금 작동을 안 해가지고 내가 수표로 나중에 써주던가 할게. 아니면은 독일에서 곧 지금 돈이 도착할 게 있으니까 곧 도착하면 내가 돈을 낼게. 3개월 동안 돈을 안 낸 거예요. 나는 오자마자 여기 체크인하러 왔는데 내 신용카드 먼저 주시죠. 그러던데 왜 내가 익선동 보세 옷가게라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나는 신용카드 물어보고 애나는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겉모습으로 차별해도 됩니까? 여기 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바로 옆에. 르쿠크 레스토랑이라고 되게 여기도 되게 유명하고 핫한 레스토랑 중에 하나거든요. 프랑스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여기는 식당이 호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호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가지고 맨날 밥 먹고 막 여기가 보니까 치킨 샐러드가 37불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 4만 5천 원 정도? 그런데 가서 맨날 아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친구들 데려와서 내가 쏠게 하고 거기서 막 칵테일 마시고 그렇게 쓰고 팁도 거하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빌즈에 사인하고 이거는 제 방, 제가 지금 11 하워드 호텔에서 묵고 있거든요. 이 호텔로 대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같이 결제할게요. 식당이랑 호텔이랑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식당에서는 몰랐지. 이 호텔에서 이 사람 신용카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이 사람 완전 VVVIP인 거예요. 심지어 이 주인이랑도 되게 친해졌대요. 이 11 하워드 호텔이 다른 호텔들처럼 식당도 내부에 있고 그랬으면 아마 말이 더 빨리 돌았겠지. 야, 쟤 뭔가 이상하다. 빨리 신용카드 체크해봐라 했을 텐데 좀 떨어져 있잖아요. 난 이것도 계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11 하워드 호텔에 꾼 돈이 3만 불이 됐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3,600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호텔 측에서 직원들한테 푸시가 들어간 거예요. 야, 너네 신용카드 정보 안 받았어? 미친 거 아니야? 너네 빨리 애나한테 푸시해. 빨리 신용카드 달라고. 근데 막 직원들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12만 원씩이나 팁으로 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라고 해. 괜히 애나 눈 밖에 나기가 싫은데. 그리고 애나도 이걸 눈치챘다는 듯이 막 직원들한테 1975년산 돈페리뇽이죠. 샴페인. 막 그걸 막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너네끼리들끼리 마시라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2017년 3월은요, 여러분, 그 6,800만 원 돈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달이었어요. 6,800만 원 한 달 동안 다 썼어요. 재산이 빵원이 된 거예요. 그 길로 애나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아까 제가 말했던 수표 있죠? 은행에 자기 앞으로 16만 불 수표를 써서 은행에 내요. 그리고 은행에서 프로세스가 되기 전엔 7천만 원 정도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수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은행도 속인 거지. 가짜 수표로. 그래서 7천만 원을 현금화 해가지고 그거를 그중에 이제 3천만 원을 호텔에 내요. 이 하워드 호텔 여기에. 그러던 와중에 또 2017년 5월에는요. 이제 네프하고 레이첼 그리고 트레이너 케이시한테 얼마 전에 클로이 카다시안 인스타 봤어? 모로코 5성급 호텔 갔던 거 봤어? 진짜 대박이더라. 나도 거기서 영상 찍고 나중에 애나델비 재단 이렇게 만들어졌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다큐멘터리에 쓰려고 촬영 기사도 내가 섭외해놨거든? 애나델비 재단은 물 건너간 지 여러분 한참 오래됐어요. 대출도 못 받았잖아.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친구들한테 너네도 같이 갈래? 당연히 내가 다 내니까 니넨 몸만 오면 돼. 그러는 거예요. 돈 1도 없는데. 그래서 이 중에 네프 같은 경우에는 호텔로 출근을 해야 되기도 했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야 세상에 공짜 없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뭐 받지 말아라라고 엄마가 약간 걱정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트레이너인 케이시하고 레이첼은 좋지 하고 같이 간다고 이제 따라가요. 모로코에서 베드 3개에 프라이빗 수영장이 따로 딸린 1박에 7,000불짜리 하루에 800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을 예약해요. 친구들한테 스파도 쏘고 얘들아 마사지 받아 이러면서 먹고 씹고 즐기고 막 즐기던 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 호텔 직원이 와가지고 저기요 애나씨 신용카드가 지금 하나도 긁히지가 않는데 어쩐 일이죠? 다른 카드 주세요. 그랬더니 애나가 갑자기 모로코 니네 시스템이 이상한 거 아니야? 니네 카드 결제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안 돼? 안 되긴 내 카드가 이러면서 지금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텔도 죄송합니다 저렇게 다시 해볼게요 했는데 안 되니까 이 모로코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지. 애나한테 가서 지금 장난하냐고, 다른 카드 안 주면 지금 모로코 경찰로 넘기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 모로코 호텔 직원을 해고를 막 시키는 거야. 신용카드 안 된데 체크인 시켰어? 너 집에 가.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케이시 트레이너인 케이시는요, 근데 이 사단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배탈이 나가지고 집에 갔어요. 먼저 뉴욕으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니까 애나가 짜증나 이러면서 레이첼 네 카드 주라고. 그래서 레이첼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모로코 호텔에서 62,000불 7,600만 원이네? 7,680만 원이네? 와우, 내가 레이첼이었으면 네? 차라리 절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절 그냥 감옥에 가두세요. 당시 레이첼의 1년 그 연봉보다도 높은 금액이었대요. 경찰 부른다 그러고 무섭잖아요. 일단 외국에 나와가지고. 안 그래요? 레이첼도 곱게 자랐다고 거기서 막 호달달달 한 거지. 그리고 막 옆에서 애나가 뉴욕 도착하기도 전에 내 돈 들어올 수 있어, 그냥 네 카드 빨리 주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첼이 결제는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갖고만 계시는 거예요. 애나가 돈 낼 거니까 그때까지 결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고 호텔 측에 그 카드를 넘깁니다. 당연히 애나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돌아오는 그 비행기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모로코 왜 갔냐고, 다시 돌아올 돈도 없으면서 울면서 또 먼저 간 케이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아빠가 화났나봐. 내 신용카드 막아놨어. 어떡해, 나 지금 모로코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언니 나 뉴욕 비행기 티켓 좀 사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씨가 사준다고 해요. 알았다고,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케이씨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요, 사준다고 하니까 언니 근데 나 퍼스트 클래스로 끊는다. 나 1등석으로 끊는다. 괜찮지? 근데 내가 어차피 다 낼 거야. 그 케이씨가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이 언니 카드로 1등석 끊고 심지어 공항 가는 길에도 전용 헬리콥터로 가요. 그 다음에 최고 와인하고 최고급 샴페인 마시면서 헬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뉴욕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편 이제 레이첼은 카드가 결제가 된 거예요. 미친 7,600만 원이 지금 내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 지금 호텔비로 결제가 됐다고. 야 네가 낸다며. 근데 3개월 동안 딱 500만 원만 받았어요. 애나로부터.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애나는요, 뭐 뉴욕에 있는 또 다른 호텔도 있죠. 뭐 W 호텔, 비크먼 호텔 등등등 또 다른 고급 호텔에서 이 11 하워드 호텔에서 하던 예전 방식대로 묶으려고 하지만 쫓겨나게 되고 그야말로 뉴욕 호텔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된 거죠. 말 그대로 홈리스가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저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사기도 처먹을 만큼 얼마나 많이 처먹었어.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러 나 같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 길로 애나는 비행기를 타고 LA로 넘어가요. 그리고 LA에 가서 말리부에 있는 고급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거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원래 여기 90일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이 기간이 지나도 치료센터나 이런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위중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걸 체류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걸까? 돈도 없고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한편 뉴욕에서는 이 뉴욕 경찰들이 여러 번 가짜 수표를 쓴 혐의 플러스 레이첼도 호텔비를 자기한테 뒤집어 쓴 혐의로 애나를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경찰들이 막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이첼이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LA에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첼이 LA 경찰하고 미리 작전을 짜가지고 애나한테 연락을 해서 마치 화해할 것처럼 나도 지금 LA에 와 있는데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우리 나 LA까지 왔으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같이 먹자. 애나를 중독 치료센터 밖으로 꿰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LA 경찰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나를 덮쳐가지고 야! 너를 사기 혐의죄로 체포한다. 이제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가 돼요. 재판을 받는 법정 안에서도 애나 델비가 애나 델비 하는데요. 애나는 대중들에게 이런 교도소 옷 입은 모습을 나는 보여줄 수가 없다면서 스타일리스트, 이 스타일리스트 되게 유명한 사람, 막 티페인하고 막 셀러브리티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을 고용해서 저기요? 나 애나 델비인데요. 절 위해 법정 룩을 좀 완성해줘야겠어요. 그렇게 법정에 미우미우 드레스, 생로랑 블라우스에 뭐 빅토리아 베컴 바지, 팬츠를 입고 뭐 마이클 코어스 드레스 이런 걸 입고 등장을 해요. 어떤 때는 당장 지금 재판장님하고 다 와 있는데 준비된 옷이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입고 나갈 옷이라고? 싫어, 안 나가. 이러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해가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애나 델비 법정 룩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들어지고요. 자, 어쨌든 2019년에 27만 5천 달러의 사기 혐의로 4년에서 13년의 복역을 선고받았지만 3년 만에 모범수로 2021년에 가석방이 돼요. 하지만 가석방이 된 지 6주 만에 미국 이민 당국에서 그녀를 데려가요. 이제 독일로 추방시키겠다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사고 싶다. 애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대가로 넷플릭스에서 애나에게 32만 달러를 애나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샘의 아들법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 son of Sam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좀 son of Sam. 그래가지고 이익을 얻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는 애나가 가질 수 있게끔 판사가 해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 내야 되는 돈들도 있고 벌금도 있고 그러니까요. 애나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실제 애나가 어떤 스타일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인터뷰어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진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나의 대답이 Can you name me the names of the people? And I'll tell you if I feel bad about them. 피해자 이름 좀 말해주실래요? 피해자 이름 얘기해주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질문. 본인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Still, like I just asked them and they either said yes or no.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누구를 속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물어봤을 뿐이죠. 그럼 yes or no. 그거 대답은 상대방의 선택이죠. 당신은 그러면 그 상류층 사회에 한 번에 점프해서 들어가길 바랬던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Kind of, yes. 네, 뭐 그런 편이죠. Why waste my time? 왜 시간을 낭비해요? 뭐하러 열심히 일하죠? 그냥 상류층인 척 하면 되잖아.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진짜 완전 소시오패스. 10만 원씩 막 이렇게 12만 원씩 팁으로 막 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12만 원 정도로 감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ike no one in New York cares. You can't impress anyone with 50 million, 60 million, I don't know, maybe with $1 billion for a bid. No one cares. 600억, 800억 이 정도로 뉴욕 사람들 감동시킬 수 없어요. 뭐 한 1000억 이 정도면 뭐 좀 감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뉴욕 상류층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당국에 구금이 돼가지고 독일로 다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신세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최근 뉴스가 몇 주 전에 애나가 같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민 당국을 고소했대요. 애나가 1월에 코로나에 걸렸대요. 근데 이게 이민 당국 때문이라고. 수용소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부스터샷을 안 놔줘서 내가 1월에 코로나 걸린 거라고. 이민 당국이 재소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도록 방치를 했다. 이거는 기본 시민 권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나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면서 아무튼 이거랑 독일 추방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 이민 당국하고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인생 몇 회차야 도대체 저 뻔뻔함.
자, 그리고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7천 몇백만 원을 자기 카드로 호텔비로 긁어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에서 변제를 해줬어요. 그 회사에서 돈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이첼 팀 대 안나 팀으로 해서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 충돌이 좀 있는데, 또 애나 편에 드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이첼이 손해본 돈이 있냐, 아멕스에서 다 내주고 했는데, 그리고 레이첼이 그 일이 있고 나의 친구 애나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거든요. 친구라서 3개월 동안 고소를 안 했다 막 그래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이 그렇게 친구를 팔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애나를 변호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팀 레이첼 팀 애초부터 친구를 자기가 상속녀라고 속이고 접근을 한 것부터 문제다. 그러면서 아무튼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도 아이코닉한 거죠. 그 저만 해도 여기 온 지 아직 7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뭐 이 한인 사회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별별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봤거든요. 일단 제3의 국가잖아. 한국에서부터 날 아는 사람 없으니까 작게는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뭐 뿅뿅 플랫폼 알지? 뭐 거기 사장이 내 친구야. 나 지금 이제 뉴욕 와가지고 우리 또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거 진짜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한테 투자해볼래? 한국의 유명한 그 기업 그 회장이 내 친구야.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한국에서 내가 뭐 엄청난 집 딸이다. 뭐 검색해봐라. 뭐 현대, 뭐 두산, 뭐 이러면하고 그 사장이랑 나랑 똑같은 박씨잖아. 아니 작정하고 뭐 어디 진짜 한자리 하고 있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 꼬셔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포장해서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뉴욕 사교계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나가 가짜 수표 쓰고 막 큰 은행들까지 연루가 되고 했으니까 체포도 되고 복역도 됐겠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그 부자들한테 사기 몇 번 쳤다면 아마 잡히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부 뭐 이렇게 젊은 층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애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신선하다, 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와, 저 모습, 저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애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생겼어요. 근데 당당과 뻔뻔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나는 오히려 저 영상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소시오패스든지 뭔가 일종의 정신적인 장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닝님이랑 관련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실제 애나 인터뷰한 거랑 애나의 변호사 토드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타드라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실제 인터뷰 이렇게 한 거 남편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그 인터뷰를 보다가 갑자기 막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 변호사, 저 타드 변호사, 저 내가 선임했던 변호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남편도 약간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어. 정말 일 처리가 너무너무 느리다. 완전 진짜 도라이다.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뭐 내일까지 해줘야 되는 일인데 뭐 까먹고, 뭐 맨날 그 유대인이에요. 그 변호사가 유대인 연휴 공휴일이라서 행사 있는 날이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쩌라고? 그럼 유대인 손님만 받던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인들 행사 다 챙기고 연휴일 다 챙기고 유대인 연휴 다 챙기고 하면서 맨날 엄청 미뤄지는 거예요. 남편 케이스가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남편 딱 그 케이스 신청해가지고 토드 변호사랑 일하던 그때가, 그 변호사가 애나 델비의 케이스를 막 하던 때였어요. 애나가 막 법정 출두하고 딱 그 시기였어. 그러니까 그 변호사 개 바빴던 거지. 그 변호사도 막 엄청 유명한 변호사는 아니에요. 와이프가 되게 잘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애나 델비 이 케이스를 맡으면서 자기도 스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뭐 미니기 오빠 같은 케이스 따위 뭐 중요나 했겠어? 정신 한참 없었지. 그때 바빠가지고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저희 남편 열받아가지고 그 변호사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그 변호사의 아빠도 변호사거든요? 개웃겨. 그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 내용 증명 같은 걸 좀 보내고 싶은데, 내가 사실은 다른 변호사한테 선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변호사랑 연락이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나 너한테 맡기고 싶다. 그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그러냐, 물론 제가 금방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다만 그 진행하고 계신 현재 변호사의 그 이름을 알아야 된대요. 자기가 연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변호사 이름이 뭐냐고 남편이 그 변호사 타드 스포데딕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나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침묵, 잠시 약간 정적이 1, 2,
3 흐르더니 예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음날 바로 처리됐잖아. 그게 그 애나 델비 변호사더라고요. 남편이 그거 영상 보다가 저래서 연락이 안 됐구만. 와 여러분 세상 진짜 좁지 않아요? 아빠 말은 잘 듣더라고. 다음날 바로 연락하던데 여기 내용증명서 보냈다면서. 저는 이 애나델비 이야기를 보면서 흥미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진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서 과연 내가 물론 성공했으면 굉장한 부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 나는 모르겠어. 아니 성공했어도 무섭지 않을까? 언젠가 내 이 거짓말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계속 내가 거짓말한 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너무 피곤해. 그냥 차라리 좀 없이 사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신탁 자금이 얼마라고 했지? 830억이었나? 920억이라고 했나? 우리 아빠 직업 뭐라고 했지? 내가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다 조금씩은 다 거짓말 하면서 살잖아, 솔직히. 커피숍에서 알바 한 달 했는데 3달 했다고 이력서에 뻥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가진 것까지 갈취하면서 살면 안 되지. 알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애나가 직원들한테 되게 무례했다고. 아니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 진짜 제일 극혐이거든. 아니 지 돈이 100억이 200억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한테 점잖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이 봐봐 이 친구들도 과연 이 사람이 돈 빼고 뭐가 있었는데 뭐 좀 웃겼대. 물론 좀 성격이 좀 막말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와 그렇게 직원들한테 특히 친구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시종 부리듯이 부리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업이 뭐든 재산이 뭐 그 사람 얼마든 뭐 어쩌라고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곁에 두지 마세요. 아셨죠? 그게 바로 내 그 본성이라는 거지. 돈 얼마 있다고 통장에 있는 내 신탁 자금은 숨길 수 있어도 내 본성은 못 숨기는 법이라니까. 그런 데서 딱 나오는 거야. 그 클래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 절대 옆에 두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시스터들 다들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고 여러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제 체크아웃 해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겠어요.